이제 3교시입니다. 물리적 작업 환경. 이제 첫째는 소음입니다. 소음. 여러분 그 소음은 방해를 받는 것은 높은 주파수, 또 불쾌한 소리, 간헐적인 또 불필요한 그 소리들, 예측 불가능한 낯선 개인이 소음에 민감할 때, 또 가장 덜 방해받는 건 반대로 낮은 주파수, 또 즐거운 소리, 또 지속적으로 쭉 들리지만 참을 수 있는 거죠. 또 필요한 그런 어떤 소음, 예측 가능한 소음, 익숙한 소음, 개인이 소음에 둔감할 때 이건 잘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이 소음에 대한 여러분이 제가 이 도로에서 먼 곳에 살 때도 있었고요, 행길가 옆에 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사 갔을 때 밤새 차가 다니니까 자다 깨잖아요. 그냥 2, 3개월 지나니까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익숙해요. 그냥 자장가예요. 잠 깨요, 안 깨요? 들리지만 그냥 자는 거죠. 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음들이 자기가 근무하는 그 근무지의 그 환경에 이제 적응해 가는 거죠. 그래서 소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건강에 그 영향을 미치는 그 소음의 어떤 그 효과, 그 영향을 보면 청력이 상실될 수 있어요. 너무 크면 혈압이 증가하고 이제 또 질병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이것도 이제 근무 환경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장기간 그런 어떤 소음이나 또 환경 뭐 이렇게 이런데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무하는 환경은 정신 건강에 또 신체 건강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또 CEO의 책임이죠. 그건 이제 기업 윤리에 해당되겠죠. 그런 것도 또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제 수행에 미치는 소음 효과. 어떤 그 수행의 양보다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인지 과업에 대한 수행 감소, 직무 만족 감소. 이제 수행에 미쳐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 가느냐에 영향을 미칠 때 그 소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를 낳게 되느냐. 소음은 결국은 해롭죠. 해로운 것입니다. 또 행동에 미치는 소음 효과. 초점이 좁혀지고 이타, 배려심이 없어지죠. 또 눈 맞춤이 감소돼요. 짜증나니까 누가 안 쳐다봐요. 그 다음에 걷는 비율이 증가해요. 걸어다녀요. 막 소리가 많이 나면. 그래서 근무지가 소음이 많으면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거기 데시벨이라고 표현된 단위로 읽어야 되는 그 소음의 원인과 소음 크기를 이렇게 적어놓은 도표를 여러분이 보시면 소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소음에 대한 이제 노출을 제한하는 것. 교통 체중은 8시간 최대 90데시벨의 그 교통 체중에서 얻게 되는 그 소음 스트레스. 여러분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들리는 소리는 엔진 소리는 괜찮은데 뭐 이렇게 경기용 자동차 부앙 하고 나타나면 스트레스 확 받죠. 뭐 그런 거, 이런 거 이제. 그래서 믹서기의 그 소음, 이런 다양한 소음인데 이 소음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노출의 시간이나 데시벨의 크기를 이렇게 비교해 놨습니다. 또 도표로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이 감소되는 경우, 소음이 감소되면 어떻게 되느냐. 직원이 원하지 않는 소음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 귀마개를 하라는 거죠.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카페트를 깔고 음향장치, 타일을 설치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0에서 120 데시벨 사이에서 이게 그 소화시킬 수 있지, 초과되면 통증이 동반되는 거죠. 통증이 수반되는 그런 이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50데시벨 정도 전후에 또는 그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이제 소음이다. 50데시벨이 초과되는 모든 것은 소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통체중, 잔디깎기, 니베끼, 디스코텍, 제트기 이륙 전부 다 소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온도에서 봅니다. 이제 소음 끝났고 이제 온도, 신체 열 감소. 그 이제 발열하거나 발산해야 되겠죠. 신체 열이 감소되는 거. 또 신체 열이 이제 증가되는 것은 혈관이 수축되는 거. 그 혈압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유효 온도, 기온, 습기, 기류, 환경에 존재하는 물체 온도,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온도 효과, 온도, 과합 종형, 작업 부하. 작업이 이제 부하에 걸릴 때, 이제 과합이 그 종형 끝날 때 온도의 그 효과. 이건 노출의 양, 휴식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온도는 중요하죠. 너무 추우면 또 근무가 안 되는 거죠. 너무 또 따뜻해도 졸리기만 하고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출 양에 따라서 휴식 시간도 적절하게 갖고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일정, 교대 근무일 때 근로자 25%는 저녁이나 밤에 교대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작업 일정, 또 다른 원천들은 사소한 좌절이나 예견되는 것, 또 자녀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결과, 조작적 결과, 또 탈진의 징후, 스트레스 개인적 결과. 여기도 이제 여러분이 또 살펴본다면 조직적 결과는 직무 수행, 또 탈진, 결근, 이직, 약물과 음주 남용, 건강관리 비용, 결과죠. 스트레스 결과, 조직적 결과.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에 의한 결과죠. 그 다음에 탈진의 징후, 에너지 감소, 생산성 감소, 잦은 지각, 불만과 부정, 정서, 주의력 감소, 건망증, 무기력, 출근 걱정, 의기소침, 긴장과 좌절, 동료나 조직에 대한 무기력, 이런 것들. 탈진하면 나타나는 징후죠. 이게 또 스트레스 개인적 결과, 조직적 결과 말고 개인적 결과를 보면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우울, 불안, 수면 부족, 심리적 스트레스가 되며 세 가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 신체적 스트레스가 여러분 신체적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두통, 관절 통증, 이게 신체적으로 오는 스트레스 결과죠. 행동으로 오는 스트레스 결과도 있어요. 흡연, 음주, 약물 남용.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음주하죠. 마시면서 누구 욕해요? 스트레스 받은 사람 이렇게 발산해야죠. 스트레스로. 아무튼 그런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스트레스와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거기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거 중요하죠. 스트레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스트레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운동. 저 지금 30분, 27분이니까 몇 분이에요? 50분, 1시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이렇게 펴줘야 돼요. 운동, 앉아서라도 해야죠. 스트레스, 긴장을 풀고 또 다시 하고. 하루에 몇 번 해야 돼요?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이제 일어나서 걸어 다니면 이제 좋은데 오늘은 지금 이거 찍고 있어요. 꼼짝 못 하고 있어요. 2시 반 안에까지는 끝내고 이제 잠깐 외출해서 다시 들어올 겁니다. 웃음, 식이 조절, 흡연 감소, 수면, 지지 네트워크, 주변에 이제 대인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돼요. 자기 또 권한 위임,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극복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이완 기법, 복식 호흡, 점진적 근육 이완, 명상,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 그 다음에 시간 관리, 직장, 가정, 자기 사생활 모든 그 시간들을 잘 관리하고 활용해야 되겠죠. 삶과 일 관련해서 발생되는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 어떻게 개입해야 되느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감소. 왜 걱정인가? 근로자 40%는 자녀 부양에 의해 스트레스 받는데 자녀 양육 문제가 8일의 추가 결근을 야기시킨다. 8일을 결근하게 시킨대요. 한 달에 8일이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이제 자녀 양육 때문에 부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조직의 전략, 긴급시 아이를 직장에 데려오는 것이 허용. 와, 26%. 육아 알선 서비스 제공 10%, 육아 비용 보조 3%, 사내 육아 시설 제공 1%. 이것도 이제 직장에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직장에 이제 그 아이들이 많으면 어린이집도 직장 어린이집 세울 수도 있죠. 그런 것들 그 사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죠. 또 노인 부양의 부담 감소. 근로자 33%가 노인 부양, 근로자 50%가 노인 부양의 책임 때문에 결근, 지각 혹은 퇴직하는 경우. 요양원에 모시지 않을 경우 이런 거 발생할 수 있겠죠. 또 조직의 전략, 노인 부양 알선 서비스 제공이 11%, 그 다음에 긴급 노인 부양 서비스 제공. 이것도 이제 몇 퍼센트인지 좀 확인할 필요가 오타가 있나요? 퍼센트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사 부담이 감소되는 경우, 법률 보조 21%, 드라이 클리닝 서비스 9%, 컨시어지 서비스 3%, 집에 가져갈 음식 제공 2%. 가사 부담이 이렇게 되면 이제 감소되는 복지 혜택 조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SHRM 2014년 복지 혜택 조사에 대해서 도표로 나온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안 작업 일정 제공, 유급 휴가 제공이죠. 유연 근무제 52%, 압축 주간 노동 일수 29%, 직무 분담 9%. 그다음에 이제 직원 건강 증진을 위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건강 정보 제공 79%,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74%, 건강 검진 프로그램 제공 47%, 금연 프로그램 제공 42%, 헬스 클럽 비용이 34%, 체중 감소 프로그램 제공이 32%.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활용하는 거, 측정하는 거. 직장 내 폭력, 직장 내 폭력의 가해자, 직장 내 폭력 줄이기 위한 거, 경비 도구, 직원 검사, 인적성 검사, 또 관리 인식, 관리자가 고위험 상황을 인지하게 되면 즉각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 조직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뭔지, 스트레스를 받게 된 요인이 뭔지,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들,
그 다음에 직장에서 얻게 되는 스트레스 요인들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13강 원격으로 제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내야 될 게 있죠. 13개의 재택수업 과제 출석과 관련된 겁니다. 댓글 안 다신 분은 모든 동영상마다 시간 내서 댓글 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 이미 드렸어요. 출제한 거 답을 푸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간고사 그 다음 학기말 그 과제물 어렵지 않게 드렸으니까 찾아서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학기 때 어떻게 되겠냐 예측 불가죠. 그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때는 아마 대면 수업 반, 원격 반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또 이제 격주로 학교 오게 되든지 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 그 일상 생활 거리 이런 것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돌아가는 그 수준이 어디까지냐, 이게 과제로 남은 것 같아요. 더 우리가 바람직한 기대는 대면 수업하는 거죠, 100%. 근데 거기에는 많은 연구와 또 준비 그 과정이 방학 때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여러분 대면하지 못했다고 해서 좀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원격 수업에 적응이 되면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이렇게 제한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짜투리 시간에 수강이 가능하니까 그런 측면은 좋을 거고, 또 하나는 대면 수업을 해야만 이제 풀 수 있는 그 학습 효과는 또 우리가 이렇게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아무튼 제가 강의하면서 저도 많은 부분에 노력을 했고, 또 강의 안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찾아서 제가 보강해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 잘 극복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뵙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